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숙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5월달 시작인데요. 2분기 1분기하고는 이제 2분기 해서 이제 좀 구분을 해서 전략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5월달이 이슈 공백이 좀 많이 있죠.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시장에 좀 명확한 대형 좀 호재가 있는다거나 이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수급 공백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좀 지수 위치하고는 좀 별개로 종목 급락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실제로 바이오 제약도 급락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IT 반도체도 고점에서 밀린 주식도 제법 나왔었고, 전기차도 마찬가지. 화학, 철강, 조선, 산업재, 금융주들 이쪽은 이제 주도주의 흐름으로서 유독 강했지만 대부분 이제 경기 민감 섹터들 주식은 좀 차익 매물도 많이 나왔습니다. 신저가들도 많이 나왔었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좀 드리고 나서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현금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 좀 제시해드리면서 좀 주도주에 대한 두 번째 판을 좀 장악할 수 있는 녀석으로, 첫 번째는 바이오 제약은 mRNA, 요게 첫 번째 판을 장악했다고 한다면, 이때 이제 소개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게 아이진, 에스티팜, 셀리드 이런 주식이잖아요. 그다음에 변이 쪽으로 엔지킴 생명과학, 이게 첫 번째 판을 바이오 제약을 장악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판은 이쪽보다는 위탁 생산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녹십자 하고 녹십자 홀딩스,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이 이제 메인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소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 백신 위탁 쪽. 근데 이번에는 주인공보다는 좀 조연 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러시아 백신 관련된 주식이 먼저 판을 장악했었고, 모더나나 이제 화이자, 독일의 이제 바이엔텍이나 이쪽 관련된 위탁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주인공이 아직 좀 등장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요거에 좀 이번 주에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슈 하나 좀 던져지면서, 바이오 제약 내에서도 전 두 번째 판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주도하는 섹터가 달라진다 이거죠.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작년에도 진단키트 관련된 섹터들이 판을 장악하기 전에 셀트리온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라는 이슈를 가져온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숫자로 연결될 수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진단키트 파는 쪽 쪽 매출이 다 잡히다 보니까 그런 게 위탁업체에서 많이 나타날 거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방송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왼쪽이 코스피 시장이고요, 오른쪽이 코스닥 시장이에요. 한번 좀 봅시다. 3,200 언저리예요. 사상 최고치 수준에 계속 와 있는 겁니다. 체감지수 좋으신가요? 여러분들한테 지수가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이잖아요. 체감지수 좋습니까? 아니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지수는 신고가 부근인데 산업재하고 이제 금융주 쪽 없으면 대부분 다 종목들은 급락 나온 주식들이 아마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팽창하고 있지 못하죠. 애플과 이슈만큼. 지금 거래대금이 조금 붙었다고는 하지만 16조에서 17조 수준. 거래량이 없어요. 이슈 공백. 그래서 제가 지수와 관련된 거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 지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현금 관리를 하셔야 된다. 비중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렸죠. 4월 달에서 이제 5월 달에 가장 큰 차이는 이슈, 수급의 어떤 공백이다. 그래서 현금을 좀 들고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주식들, 이런 것도 좀 기다려보자. 그죠? IT 반도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한테. 그쪽 분야도 전문 분야고요. 제가 바이오 제약만큼 잘 알고 있는 분야고. 근데 이제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좀 기다려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현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도.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 얘네들이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코스닥 쪽이라도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자 이거죠. 신고가 갔다가 조정 좀 나왔어요. 바이오제약 투자하신 분들 지금 신고가 갔다가 지금 조정 흐름 나오고 있는데 조정폭이 얇든가요? 최근에 한 2, 3주 정도 흐름 한번 보면 조정폭이 그냥 적당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대폭락, 갑자기 폭락 나오는 주식들도 나오죠. 멀쩡하다가. 그러다 갑자기 들어올리는 애들도 나오고. 잘 대응되던가요? 현금 없이? 잘 안 됐을 겁니다. 지수를 보면은 멀쩡한 것 같은데 종목들은 폭락이 많이 나오거나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또는 갈아탔는데 갑자기 그 주식 확 수직 낙하되는 경우가 생긴다거나 그냥 차라리 현금 들고 가만히 있었던 게 더 나았을걸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은 예외예요. 조선화학, 철강조 쪽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체감지수 되게 좋았을 겁니다. 근데 나머지 업종, 뭐 IT,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쪽, 그 다음에 자동차 쪽도 재미가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도 일부 신고가 나온 종목이 있었는데 극소수였죠. 대부분이 하락했으니까. 중국 소비주가 조금 괜찮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언택트, 5G, 그리고 바이오제약 전반적으로 하방 변동성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있었던 게 조금 더 전 나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회가 조금 더 자기한테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 않았나. 현금 관리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거래량이 반등 나오는 구간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입니까?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붙냐 이거지. 여기서 지수를 논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시장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수익 줄 생각이 별로 없대요.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거래량도 거래대금도 많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까불지 말라 이거예요. 겸손해. 현금 조금 관리하고 20% 담을 거 10%만 담아. 그동안 현금 없이 주식 풀베팅 했었으면 현금 조금만 만들어 놔봐. 요긴하게 쓸 거야. 진행해. 안 해? 그러면 갑자기 확 폭탄 터지는 주식이 나와요. 지수는 멀쩡하더라도. 잘 감이 안 오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IT 반도체를 보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주식들이 횡보해요. 절호의 기회다. 뭘 절호의 기회입니까? 한 달 전에도 절호의 기회였고, 2달 지내도 절호의 기회였고, 3달 전에도 절호의 기회였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83,000원 이상에서 먹을 거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2주 전에도 마찬가지고, 한 달 전에도 마찬가지고, 한 달 반 전에도 마찬가지고, 2달 전에도 같은 얘기 했어요. 그래서 중소형주 관련된 주식들 차라리 해라. 그래서 여러분한테 반도체 장비, 뭐 테스, 하나, 머티리얼즈, 원익, QNC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수익 좋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근거는 2011년도 때 슈팅 났을 때 밸류다. 그리고 지금 2개월 지났습니다. 83,000원대 수익이 나던가요? 여러분? SK 하이닉스 14만원 언저리에서 지금은 조정 나왔으니까 다 그런 얘기 하겠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먹을 거 별로 없을 거다 하면서.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밸류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었죠. DRAM에 대한 매출 의존도, 현물 가격과 고정 가격. 그때 비꼬셨거나 아니라고 하신 분들 지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말 지금 하실 수 있나? 결국 제가 여러분들한테 IT 반도체 쪽 관련된 전략을 제시했던 분들은 안 따라간 분들이 이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여기서 저점에서 반등 나올 거다. 이거에 베팅하는 것보다 지난주에도 같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여기서 반등 나올 수 있어요.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기대 수익률이 적다는 얘기예요. 하이닉스를 저도 되게 좋아하는 기업인데 기대 수익률이 지금은 불리하다 이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거래대금이 붙든가. 거래대금이 거래소 쪽으로 한 10조 이렇게 막 10조 이상 더 더해지는 거. 그러면 해도 돼요.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사고 치는 주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IT 반도체 섹터에서 업황 좋고 전망 다 좋죠. 여러분 사고 치는 주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TCK 이거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는지 안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어요. TCK 여러분들 반도체에서 주도주였던 애들이잖아요. 사고 치는 주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이오제약 작년도에 잘 가다가 꺾이기 시작했던 이유 꺾이기 시작했던 게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이 피크 우려 때문에 한번 빠지다가 오스코텍이 임상 실패하고 주도주 가운데 그죠? 올리패스 임상 실패하고 HLB 임상 허위 공시 관련된 노이즈 생기고 그러면서 흐름이 확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신저가가는 루머가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사고치는 주식이 나오면 반전시키는 흐름들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반전시키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냐면 TCK가 급락이나 이제 이런 좀 조정 흐름이 나오게 되면 예를 들면 비물이 관련된 주식이 작년도 제일 많이 갔거든요. 이런 애들이 전저점을 깨지면 안 돼요. 이런 애들이 전저점 깨지면 안 된다고. 한 놈이 사고를 치면 다른 녀석이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IT 반도체 쪽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뭐 원익 IPS가 저도 여러분한테 막 많이 추천드렸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 자 원익 IPS가 지금 직전 저점에서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기서 뭐 양봉 나올 수도 있고 음봉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건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IT 반도체를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실적에 대한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해요. 하락으로 가기가 되게 어려워.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반기에 올라갈 겁니다. 특히 고정 가격. 현물 가격이 먼저 움직였고 고정 가격.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짚어야 되냐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주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머니가 필요해야 된다 이거야. 돈을 집어넣어줘야 된다 이거 주식시장에. 근데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중소형주들 수익률 게임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TCK가 어쨌거나 장대음봉 무너지면서 분위기 찬물을 껴안았잖아요. 그럼 이걸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주식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 균형을 이룬다 이거지. 근데 이런 흐름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더라.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전략이 틀릴 수도 있죠. 어쨌거나 이게 뭐 100% 답안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뭐 하나만 급하게 이렇게 돌아설 수도 있는 거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반등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투매가 확산될 수도 있는데 5월 21일까지 한미 정상회담 잡히기 전까지 지금 이슈 공백, 수급 공백이 있는 상황이니 현금 거래를 기본적으로 한 상태에서 나한테 최대한 유리한 시점에 베팅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관점인 거죠. 제 전략이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뭐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가로서 선택을 한다면 지금은 유리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틀려도 물리진 현금은 남아있는 거니까. 근데 투매가 나오면 전 적극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때입니다 하고서. 재미난 거 얘기해 줄까요? 이오테크닉스 관련돼 가지고 이거 13만 6천 원이잖아요. 이거 13만 원 막 넘어가는 자리에서 실전에서도 이거 사고 싶으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 13만 원, 이때만 하더라도 막 반도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잖아요. 이때 제가 10만 원 초반을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정고점 돌파하는 구간에서 저희가 KC텍 그때 고점에서 차익 실현한 다음에 막 IT 반도체 막 랠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쪽
자금 안 붙길래 직전 고점 부근이잖아요. 여기서 10만 원 초반 얘기합니다. 저 자리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하고 현금 들고 가만히 있겠다. IT 반도체는 불리하다. 근데 이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주식을 접근하는 게. 근데 제가 다음 주에 왔어요. 다음 주에 왔는데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이 폭증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87,000원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한 얘기를 말을 뒤집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을 바꾼 겁니까? 아니면 유연하게 대응한 겁니까?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제가 말을 바꾼 건가요? 아니면은 유연하게 대응하는 건가요? 유연하게 대응하는 거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IT 반도체 쪽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라. 시장의 거래대금이 붙는 구간. 시장의 거래대금이 붙는 구간. 삼성전자가 랠리를 만드는 구간. 87,000원을 넘어가는 구간.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 디램 고정가격을 급등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 놓칠 수 있죠. 놓치면 뭐 사면 돼요? 그때 중형주 대표주를 사면 돼요. 근데 만약에 if 지수의 거래대금이 붙지도 않는 상태에서 전저점을 위협한다. 이러면 함부로 저점을 잡지 말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투매를 기다려봐라. 안 오면 그냥 차 한잔하고 계세요. 원하는 자리 올 때까지. 그런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인데 LG화학 좋은 기업입니다. LG화학은 석유 쪽 관련된 부분하고 이제 배터리 쪽 관련된 두 부분 나눠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거는 83만 원짜리입니다. 물론 신고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LG화학을 산다면 삼성 SDI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같이 원투펀치가 가야 눈치 보고 있는 중소형주,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애들, 그리고 신흥 SEC 이런 애들, 그죠? 그 다음에 뭐 첨보 같은 이런 업체들, 이런 주식들이 더 이상 눈치를 안 보고 같이 따라갈 수가 있는데 큰 형님이 쉬면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되는 구간이면 올라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여기서 예외는 누구? 완전 초창기 투자가든 제외하고 원래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보유자의 영역에서 내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신규 공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올라가면 땡큐인데 전망이 좋다. 그래서 무조건 이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망이 나빠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안 붙더라예요. 안 붙더라. 이때는 붙는데 물론 거래량이 없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성 SDI나 LG화학이 신고가를 안 가더라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확률이 낮아요. 10개 가운데 한두 개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 시장보다는 10개 가운데 7, 8개가 가는 시장에서 편승했을 때 투자를 해야 이기기가 쉽지 않겠느냐는 게 제 관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부동산을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와 관련돼서 보수적으로 이거 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주식 투자 관련돼서 주식인데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제 방송을 보시든 아니면 뭐 다른 타 방송국을 보시든 주식 관련된 정보를 습득할 거 아닙니까? 레포트를 보시더라도. 그죠? 그러면 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차트 분석을 열심히 하거나 이것보다 머니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조류. 큰 조류가 어디에 있느냐. 강남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주변에서 도로 뭐 생기고 건물이 올라가는 걸 봤던 사람은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강남에서 살았기 때문에 보고 자랐기 때문에 돈 벌기가 쉬웠어요. 강남이 큰 조류가 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은 가상화폐 시장이 그런 개념인 거죠. 내가 가상화폐에 관련된 투자하더라도 너무 깊은 공부 안 해도 돼요. 대표적인 코인만 보고 그 외에요.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많아요. 투기인데도 불구하고 큰 조류가 거기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큰 어떤 조류,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조류가 어느 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느냐. 전기차 쪽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전기차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테슬라와 관련된 내용도 나올 거고, 유럽 쪽에서 전기차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고. 그죠? 지금은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격 담합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5월 20일 날 한미 정상회담 전에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가 나오기가 조금 눈치 보이지 않을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조류예요. 큰 이 물줄기 안에서 그러면 노력을 적게 해도 돈을 벌기 쉽다는 얘기야. 이런 큰 물줄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이런 큰 물줄기가 아니라 이런 좀 자그마한 자금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움직이기가 덤비면 깨져요. 손절이 더 많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물러서서 큰 조류가 어느 쪽에서 생성되는지를 보고서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저는 백신이라고 봐요. 큰 조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백신이라고 봅니다. 지금 백신 위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바이오제약 투자하시는 분들. 이거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mRNA라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서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을 했어요. 신기술이죠. 관심을 끌었어요. 이게 1차전입니다. 1차전에 시세를 알린 건 아이진, 에스팜. 저는 결과 나오기 전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추천을 했어요. 터진 다음에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mRNA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마 저만 했을 거예요. 터지기 전부터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어. 그리고 에스팜 이런 애들이지. 1차전, mRNA 플랫폼, 기술, 관심을 가졌어. 한 달짜리에 두 번의 내리가 나와. 2차전은 어디로 갈까? 큰 물줄기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 지금. 주식시장을 봤더니 이 큰 물줄기가 어디에서 점점 생성되고 있나. 지금 백신 위탁 관련돼서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백신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일시적 해제 이걸 지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그거 뭐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일시적 해제 안 해도 됩니다. 뭐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압박하는 거예요. 어떤 업체한테? 미국 정부가 자금을 대준 모더나나 화이자 그리고 같이 연구를 했던 독일의 바이엔텍 그리고 이제 큐어백 때 mRNA 백신 나오지 않습니까? 양보해 니들 계속 너무 이익만 극대화하지 말고. 작년도 1분기에 적자 났던 모더나가 이번 1분기 1조를 벌었습니다. 작년도에 적자였는데요. 1조를 벌었어. 누구의 힘으로? 미국 정부의 힘으로. 니들 동맹국도 좀 설득도 해야 되고 백신 공급과 관련돼서 좀 필요하니까 생산량 늘려야 돼야. 너희들도 조금 양보해. 로열티를 너무 많이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이거예요. 압박이에요. 압박. 뭔가 이게 큰 이렇게 조류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못 느끼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5만 원, 87만 원짜리 이 자리 넘어가면은 바이오제약 위탁 업체들을 2차 전처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봐요. 바이오제약 투자하신 분들. 아시겠죠? 재미난 거 얘기해 줄까요? 저희 그때 맨 처음에 작년도 제가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엄청 많이 추천했잖아요. 그때 55만 원대인가?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실전에서.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팔았을 것 같죠? 안 팔았어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분질이 사라져 있어서. 그래서 요번에는 녹십자. 녹십자 그룹하고 한미그룹, 한미 사이언스. 지난번에는 이제 아이진, mRNA 관련돼서 에스팜, 셀리드도 이야기해드렸는데 NK맥스하고 이게 첫 번째 판이라면 전 두 번째 판의 큰 조류는 위탁이라고 봐요. 녹십자 그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그룹이 이번에 포함될 거다. 그리고 바이오제약에 대해서는 삼바가 일단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이런 기준 양봉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돼서 히온스나 히온스 글로벌, 이수 앱지스 이런 수익률 게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러시아 백신만으로도 그 정도 나왔는데 그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실적으로 보여졌어요.
1분기 실적 보셨습니까? 537억. 2년치의 이익을 1분기 만에 뽑아버렸어. 그래서 북미 쪽, 모더나 화이자 쪽 관련된 독일 바이언트 이쪽 수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판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 공략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바 이 흐름 잘 보시고 두 번째 판 만약에 주인공 나오면 수익 꽉 잡아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방송 잘 참고하시고 성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